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여드릴 거는 제가 계속 용인의 원삼 SK하이닉스 그 인근을 잡고 가잖아요. 근데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72필지가 있는데 이 이주자 택지는 이주민들이 갖는 거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72필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필지는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공고가 떴어요. 4필지 정도가 공고가 떴는데 그거를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주자 택지 점포주택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상업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 이런 것들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디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잠시만요. 네, 뭐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음 주 내내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운전할 때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앞에 이주자 택지들이 있는데 이 이주자 택지가 72필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주민들한테 다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고가 났어요. 한 4필지 정도가 이제 공고가 나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용지나 아니면은 상업 용지 이런 부분까지도 공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점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낙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 보면서 풀어 드릴게요. 이 화면은 용인 일반 산업단지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국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SK하이닉스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가 이제 사무동들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여기가 이제 협력단지, 그리고 요 밑에 요 부분이 이주자 택지하고 상업용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에서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회사 소개, 사업 소개, 분양, 공사 현황, 공고, 공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업 소개,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협력화 단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부지,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지원시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 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 부지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고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분양 공고를 보면 이번에 나온 게 단독주택 용지 공급 공고, 이게 6월 28일 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용지 6월 28일 날, 일반 산업단지 주차장 용지 6월 25일 날, 일반 산업단지 상업 용지 25일 날,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6월 25일 날 났던 요 상업 용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반 산업단지 상업시설 용지 공급 공고 5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상업시설 용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상업시설 용지 공급 공고 5차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상업시설 용지 2완 2투 2완의 1 2투의 완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공급 예정 가격이에요.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80%에 700%, 높이는 15층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입찰이 들어가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공급 일정 장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자산관리공사 요 온비드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6월 25일 날 10시부터 7월 1일 5시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자산관리공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지가 뜬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네, 2완-1블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부분인 거고, 위치는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볼게요. 여기 보시면 2투의 1블럭.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적도를 보면 아까 봤던 위치에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번 볼게요. 여기는 2투의 2블럭. 그래서 지적도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산업단지 내에 G4
주차장 용지 위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요 두 개거든요. 두 개라서 지금 집4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니까 여기에서 집4가 요거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은 요게 지금 나온 상황 같고요. 또 보시면 이번에 나온 이제 단독주택 용지 공급 일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일반 산업단지 단독주택 용지 공급,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인데 요거를 키워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1에 2, C4에 3, C6에 1, 2, C8에 9, 요 정도로 나와 있고,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00%, 요 정도 부분인 거고요. 요 면적 자체가 300제곱미터가 다 넘기 때문에 100평이 다 넘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은 요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조성원가를 받은 금액이 아니고요,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그래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거의 한 5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00만 원 이상 평당 가격은. 그래서 요 부분인 거고, 여기는 4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구수가 제한이 있어요. 가구수가 제한이 있는데 상가가 들어가면 4가구, 상가가 없으면 5가구, 요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요 위치가 C1에 2면 어디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C1에 2, 그러면 여기 정도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인 거고, 또 하나는 C4에 3, C4에 3이면 여기, 조금 아까는 요건 거고, 그 다음에 여긴 거고요. 또 C6에 1, 2, C6에 1, 2, 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C8에 9, 여기가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봤을 때는 들어가는 요 라인들, 이렇게 해서 차가 이렇게 동선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차가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래서 요 라인들이 다 웬만치는 형성이, 요 부분들이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면적이 굉장히 크게 잘라져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가구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에, 토지 면적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온비드에 가가지고 하는 상황인 건데, 이 7월 1일까지예요. 7월 1일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요 단독주택 용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온비디에서 하는 게 맞는 상황인 거고요. 7월 28일 날 10시부터 7월 12일 날 5시까지. 그래서 12일까지니까 조금 여유는 있으실 거예요, 단독주택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지나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월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비디에서 하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안 나올 것 같은 이 부분이, 저는 4개 필지인 줄 알았는데 5개 필지가 나와 있어요. 5개 필지가 나와 있는데 감정 가격 그대로 이제 나온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평당 가격은 5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원지 같은 경우가 제가 그랬잖아요. 편지 도로 차선에 붙어 있으면 거의 500부터 시작한다고. 그리고 어느 토지는 뭐 700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500만 원에 똑같은 원지하고 이 이주자택지 점포주택 부지, 이게 똑같은 500이라고 한다면 이 원지 같은 경우가 가구수에 제한은 없는 거는 맞아요. 가구수에 제한은 없는 건 맞는데, 계획관리 일면 그냥 건폐율이 40% 정도가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이제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제 달라지기는 하겠죠. 그런데 요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폐율이 50%에 200%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구수가 제한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저기 한 거죠. 단점 아닌 단점인 거죠. 근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정문하고 정말 가깝기 때문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탑에 매출을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500만 원 조금 이상 되는 평당 가격이지만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300에서 1500까지 갔단 말이에요. 토지 가격이. 지금은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겠지만. 근데 초창기 때는 그 정도까지 갔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메리트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몇 분이나 아실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몇 분만 알고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괜찮아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용지가 금액이 너무 세서 그렇지 주차장 용지도 굉장히 괜찮은 부분인 거거든요. 너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희소성의 가치가 굉장히 충분하게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면적을 좀 잘게 자른 게 아니라서 그 부분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당장 출발하는 게 이제 500 이상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액마저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봐주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금액이 나는 좀 저렴한,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보유력이 조금은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단독주택 용지 쪽으로 가시면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상가 분양을 해보고 아니면은 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업용지나 주차장 용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돈 버시고 나면 저 면면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상가 분양이나 이런 거 하면은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이제 분양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단독주택 용지를 만약에 낙찰 받으시면 뭐 나중에 되파실 수 있는 여지가 되면은 되파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건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임차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이게 두서없이 그냥 빨리 알려드리려고 막 찍었는데 이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